이누야샤의 메인 빌런인 나라쿠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인 나라카를 한자로 음역한 이 단어를 일본어로 바꿔 발음 안 돼서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한국어로 읽으면 나락이라 이누야샤가 한국 로컬라이징이 되자 나라쿠라는 이름의 한자를 그냥 나락으로 읽는 것으로 로컬라이징이 되었죠. 하지만 나라쿠는 브라질 더빙판에서는 나라키로 기명당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나라쿠라는 이름에 들어가는 KU가 엉덩이를 뜻하는 심한 욕설이라 KU를 KI로 바꿔 나라키라고 바뀌었습니다. 나라쿠는 오니구모와 사원의 구슬을 차지하고 싶어 오니구모의 몸을 노린 수많은 요괴들이 합쳐져 탄생한 굉장히 특이하게 태어난 요괴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일부를 인간인 오니구모가 차지하고 있어 나라쿠가 반은 요괴의 피를 몰려받고 반은 인간의 피를 몰려받은 반유라고 얕잡아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얕잡아보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모두 나라쿠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해서 반유라는 이미지를 싫어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나라쿠는 이누야샤의 작가인 타카하시 루미코의 말에 따르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강해진 노력파 캐릭터라고 해 계속 강해지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나라쿠는 주로 신체를 이용해 붙잡아서 흡수하거나 도끼로 전부 녹여버리고 독이 깃든 촉수로 대상을 찍거나 결계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라쿠가 가진 도끼는 세쇼마루가 아니면 무사한 상대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이누야샤 세계관 내의 거의 모든 캐릭터는 나라쿠의 도끼 앞에서 무력하다고 나오죠. 거기다 결계 안에서 촉수를 늘려 상대방을 공격할 때 상대방은 방어를 위해 촉수를 베어도 그 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촉수를 잘라내도 새 촉수를 생성해 뻗어오기까지 해요. 결계까지 깨야만 비로소 본체로 상대해주는데 백령산 이후부터는 결계로 상대의 공격을 반사하기도 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주는 것만으로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가 나라쿠의 몸을 꿰뚫으면 그 뚫은 신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빨아들여서 흡수하는 것도 가능해서 고독, 무소호 등을 흡수하기도 했죠. 나라쿠의 신체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신체기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체기관처럼 보이기만 하는 독과 사기덩어리라고 봐야 할 정도인데 백령산 이후로는 5초차도 진짜 옷이 아닌 살덩어리를 변형해서 몸이 찢어지거나 산산조각이 나도 다시 원상복구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특히나 재생력과 생명력은 이누야샤 세계관 내에서도 최고라고 평가받아서 폭스야의 능력 외에는 나라쿠의 육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위에 상관없이 아무리 육체를 파괴한다 해도 심장만 무사하다면 얼마든지 육체를 재생할 수 있으며 최후반부의 나라쿠는 폭스야로도 완전히 사멸하지 않아요. 나라쿠의 요술 중 하나인 환영살은 땅에 촉수를 뻗고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이나 절망 등의 기운이 촉수에 닿으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기억 등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촉수로 감싸 서서히 혼을 잡아먹는 기술입니다. 나라쿠는 검도 꽤나 잘 써서 산고와 검으로 전투했을 때 몇 번 겨루지 않았지만 산고가 바닥을 뒹구르고 있을 정도였어요. 이건 도적으로서 검술 능력을 가지고 있던 본인의 일부인 오니구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검술 실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죠. 나라쿠는 철수야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코아쿠를 이용해서 철수야를 훔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지는 못하고 바로 뺏기기도 했어요. 사원의 구슬을 모은 나라쿠는 여러 개의 분신을 만드는 능력을 얻어 카구라, 칸나, 고신키, 주로마루와 카케로마루, 무소우, 하쿠도시, 갓난아기, 몽환의 바쿠야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신들은 반유인 나라쿠와는 반대로 모두 순혈 요괴라고 보여요. 그러나 이 요괴들은 본인을 만들어준 나라쿠가 본인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지만 자아가 너무나도 뚜렷해서 오히려 나라쿠에게 충성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마도 마지막에 만든 몽환의 바쿠야가 비로소 나라쿠가 원하는 상의 분신이라는 점과 고신키가 칸나와 카구라는 날 만들기 위한 실험작이라고 말했던 걸 보면 나라쿠가 처음에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분신을 만들지 못했다가 여러 분신을 만들고 나서야 몽환의 바쿠야 같은 존재들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보여요. 나라쿠는 자신을 유지시키는 오니구모의 혼을 천박하다 여겨서 이를 담을 심장을 무소와 갓난아기로 만들어서 내보낸 적이 있어 몸에서 떼놓은 시점에서는 심장이 약점이라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를 묘료마루째 재흡수한 이후로는 다시 심장을 분리하지 않아서 더 이상 나라쿠의 심장은 약점이 아니라고 해요. 모소우도 본인의 핵인 가슴 부분이 바람의 상처에 공격에 당하면 끝장이라고 해 심장이 약점이었던 주인인 나라쿠와 약점이 비슷합니다. 나라쿠의 가장 큰 약점은 아무래도 반요이다 보니 하마의 화살에 굉장히 약해서 사원의 구슬조차 정화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나라쿠에게 가장 최악의 무기라고 합니다. 전투 시에 나라쿠가 가진 약점은 본인이 강해지는 단련을 결계와 생명력에만 집중해서 전투 시에 도끼, 촉수 등의 파괴력이 약해서 전투할 때는 주로 결계를 이용한 방어 전략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거기다 도끼는 기체 형태라서 쉽게 흩어져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바람의 상처나 금강창파 한 방만 맞아도 도끼가 싹 날아가 버려서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하거나 이 점 때문에 전투를 패배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한 이 도끼가 워낙 진하다 보니 이누야샤 일행 등의 적들이 나라쿠의 도끼 냄새를 맡고 추적 또한 가능해 한 장소에 숨는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나라쿠는 의식 저편의 오니구모의 마음을 분신인 무소호에 담아 떼어냈는데 무소호가 격한 언행을 할수록 자신의 몸도 반응해 다시 흡수했다가 결국 백령산에서 이런 마음들을 태아 형태의 살덩어리와 갓난아기에 담아 분리해버립니다. 거기다 갓난아이가 묘료마루를 얻고는 오만해지자 다시 흡수한 뒤 백령산으로 돌아와 나머지 인간의 마음까지 회수해버린 뒤에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이누야샤 일행에게 여러 덫을 파서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기까지 하죠. 큐큐와의 관계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때문인지 나라쿠는 유독 이누야샤에게 경쟁심이나 열등감 등을 표출하면서 이누야샤에게 날 이길 수 없다고 도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인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나라쿠다 보니 세쇼마루 또한 건드려버려서 반유를 하찮게 여기는 세쇼마루마저 적으로 돌려버려 본인이 사서 고생을 시작했습니다. 나라쿠는 반코츠가 보아니 나라쿠란 녀석은 정말 여기저기서 원한 살찌만 하고 돌아다닌 모양이군, 이거 어째 불안해지는데 그런 놈을 믿어도 될까? 라고 말할 정도로 공공의적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죠. 나라쿠는 오니고모와는 다른 존재지만 오니고모가 나라쿠의 주축이 되어 태어났기에 기억이나 감정 등이 나라쿠에게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니고모의 몸에 있는 등의 거미 흉터도 나라쿠에게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건 나라쿠의 분신들에게까지 이어져 나라쿠의 분신들 또한 등의 거미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니고모를 싫어하는 나라쿠는 이 흉터를 필요 없게 여겨서 살점째 이 흉터 부분을 칼로 베어냈지만 이 흉터가 다시 자라나자 흉터를 없애는 걸 포기해버리고 말죠. 나라쿠는 성별과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능력이 있지만 나라쿠의 근본이었던 오니고모와 본인이 대부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아 남성애라는 썰이 유력한데요. 나라쿠의 외견이 된 히토미 카케와키의 나이는 23살이지만 나라쿠는 이누야샤가 봉인된 시기쯤 태어났기 때문에 약 50살 정도라고 합니다. 이누야샤 일행에게 모두 악연인 나라쿠는 미로쿠의 할아버지를 본인이 변신하는 능력을 통해 미인계로 홀린 후 풍요의 저주를 걸어서 일족 전체를 시한부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죠. 나라쿠의 특징 중 하나는 개코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긴 요괴인 히히 털가죽을 온몸에 두르고 다닌다는 점인데요. 이 털가죽을 쓰고 활동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나와있는 경우 나라쿠의 꼭두각시들이 움직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관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하며 외형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서 딱히 외모가 상관없기에 나라쿠 본인이 직접 밖에서 활동할 때도 대부분 히토미 카케와키의 외모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나라쿠는 본인처럼 반유인 이누야샤와 같이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바로 정기적으로 신체가 움직임을 멈출 때 몸을 분해하고 재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초하루에는 인간 형태로 돌아가는 이누야샤와는 다르게 이 재구축을 위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마음대로 재구축할 때를 정할 수 있어서 약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초하루 날의 인간 형태로 바뀌면 아예 요력이 사라지는 이누야샤와는 또 달리 평소보다 살짝만 요기가 약해지는 수준에다 아예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설정이 사라져서 반요지만 약점이 거의 없는 반요라고 봐야 한다고 하죠. 나라쿠는 인간 시절 시한부라는 점과 자신의 외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부활을 거느리고 있지만 부활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귀멸의 카날의 최종 보스 히보츠지 무장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쿠의 키는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누야샤 세계관에서도 상당히 장신인 설정으로 나오는 셰쇼마루보다는 크게 그려져서 이누야샤 세계관 내에서 손꼽히는 장신일 것으로 예상되죠. 나라쿠는 이누야샤 초반부 시점에 성과 함께 등장하며 대부분 간사한 요괴 나라쿠, 백령산 이후부터 등장할 때는 주로 나라쿠의 야망 OST와 함께 등장합니다. 나라쿠의 성우는 일본어판에서는 모리카와 토시유키, 한국어판에서는 홍시호와 최나균 성우, 영어판에서는 폴 dob슨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쿠가 첫 등장했을 때는 오니구모의 성우인 야나카 히로시가 나라쿠를 연기했다가 히토미 카케와키라는 영주의 모습을 빼앗은 후에 모리카와가 나라쿠를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누야샤의 나라쿠에 대한 5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면서 멍 때리셨나요? 그럼 오늘 하루도 멍 때리자!